안녕하세요. 장호준입니다. 돌비 애트모스 믹스 두 번째 시간이죠. 아까 그 소리가 왜 안 나냐면은 이 OBS 쪽에서의 문제였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키니까 소리가 입력이 잘 됩니다. 그래서 제 볼륨을 키우면 이렇게 이제 들릴 거예요. 자, 지금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스테레오 모드입니다. 여기 이제 스테레오 아웃이 있고,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계신 펜이죠. 이렇게 왼쪽 오른쪽 두 개의 좌우의 펜. 그러니까 실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펜을 이렇게 왼쪽으로 했다 오른쪽으로 했다, 이것이 이제 바이노럴 시스템의 내재화라는 거, 우리가 인터러럴 이라고 얘기해요. 인터러럴. 예, 그래서 이 뇌 안에서, 그러니까 이 두 개로 들어온 소리의 정보만 가지고 소리에 대한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게 바이노럴 모드로 가서 우리가 이 애트모스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 이 머리 바깥에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소리의 위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방식으로 소리가 들릴 수 있게끔,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게 들리게끔, 그게 이제 이 애트모스 믹스라는 거의 장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좀 들리는 상황에서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해본 것처럼 요 스파셜 오디오를 돌비 애트모스로 바꿉니다. 그러면 이제 확인 누르고 오케이. 그러면 이제 사운드가 또 안 나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여기 이제 애트모스 요 플러그인을 열어서 이게 7.1.4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사운드 출력이 7.1.4로 나가는 거예요.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바이노럴에서 모니터를 못 하고, 우리가 이제 요 오디오 프리퍼런스에서 요 IO 어사인먼트에서 지정해 놓은 것 같이, 그래서 여기 레프트 1번부터 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출력을 통해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그래서 총 7.1.4 12개의 사운드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아까 보셨던 요 애트모스 이 공간에서 이 공간을 그렇게 구현을 한다라는 거지. 이 공간에 이 우리가 있는 요 사운드가 들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그 소리의 위치들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고. 근데 여기서 이거를 바이노럴로 해놓으면 자, 조금 전에 들렸던 거랑 사운드가 많이 이렇게 좁아진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상은 좁아진 게 아닌 거고, 지금 그게 요 패닝에서 지금 요 위치에만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. 요 센터 위치에서 요 위에 있는 스피커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뮤트가 돼요.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거는 스프레드, 이렇게 퍼지는 거, 그거를 플러스 90도로 해놨기 때문에 요 L과 R에 소리가 나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이 센터에만 있는 것이 아닌 거고, 센터와 좌우 스피커에서 같이 들리게끔. 그래서 얘를 만약에 줄이면은, 그래서 스프레드를 이거를 0으로 해놓으면은 그럼 이제 이렇게 소리가 이동을 하게 돼요. 펜을.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bed라는 거예요. 예, bed 모드, BED. 그래서 이제 소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스피커와 스피커 간의 로컬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정해놓은 위치, 그 방식에 의해서 소리의 위치를 정한다라는 거지. 이렇게 뒤로 가 있고 앞으로 가 있고, 플래너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평면 상에서 보고, 물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센터로 해놓고 요 이제 엘리베이션을 올리면은 이렇게 소리가 올라가요. 이러면 저 위쪽에 있는 거고, 이렇게. 또는 이제 얘를 요 스페리컬, 예, 반구형으로 해서 위치를
정해 놓을 수 있어요. 이게 저 위에 있는 거고 앞으로 가 있는 거.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. 이렇게.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위치를 바이노럴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기본적인 배드에는 우리가 로우 프리퀀시 이펙트라고 해서 LFE, 이게 이제 서브우퍼로 가는 레벨이에요. 그러니까 요 배드 모드에서만 소리를 서브우퍼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. 요 배드, 그러니까 배드라는 거를 통해서, 배드라는 버스를 통해서만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늘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애트모스의 레벨 미터를 이렇게 하나를 설치해 놓으면은 여기서 바이노럴 요 모니터를 7.1.4로 해놓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누른 다음에 서브우퍼를 이렇게 레벨을 키우면 레벨이 올라가죠. 내려가고 이렇게. 지금 이게 우리가 사운드가 왜 안 들리냐면은 모드가 7.1.4이기 때문에 그래요. 요 7.1.4.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7.1.4로 이렇게 각각의 스피커를 12개를 설치해 놨다면은 요 펜의 위치에서 사운드가 나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나가는 그 서라운드 포맷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이너럴이라는 이제 우리가 헤드폰을 사용해서 두 개의 출력을 통해서 나가는 걸 통해서 출력을 두 개로 나가면서도 공간에 대한 것들이 다 이제 정보할 수 있는 인코딩 방법, 그게 이제 바이너럴이니까 바이너럴 모드로 해 놓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어폰 두 개 낀 것처럼 요 바이너럴 모드로 하면은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지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들으니까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패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배드 모드라는 거고, 이게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요 패닝을 컨트롤을 키보드에서 누르고 클릭할 경우에 요 3D 오브젝트 패널이라고 나와요. 이렇게.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나왔던 그 배드라는 버스를 통해서 나가는 거 말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객체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기타 사운드는 이제 오브젝트 모드로 간 거지. 그러니까 이게 총 이제 배드와 오브젝트를 통해서 128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. 128 트랙에, 128 트랙의 위치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정해 놓을 수가 있는 거지.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듣고 계시는,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브젝트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이제 서브우퍼를 직접은 못 보내요. 단지 이제 여기서 그러면 자, 이 레프트 라이트로 벌려 놓은 것을 만약에 줄여보고, 그러면 가운데에 있고 왼쪽으로 와 있고 가겠죠? 이렇게 하고 여기 뒤에 이제 요 그림에서 나오고 또 밑에 패닝. 물론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바이노럴 모드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은 레벨 미터를 요 바이너럴 밑에, 그러니까 애트모스 밑에다가 놨기 때문에 그래요. 애트모스를 레벨 미터 위에다 놓으면은 잠깐만요.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애트모스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애트모스 플러그인이 꼽힌 슬롯 그 위에는 배드예요. 요 아래에는 이제 오브젝트라고. 그러니까 오브젝트로 만들어 놓은 그 패닝 버스들은 요 애트모스라는 플러그인 밑에 단으로 가요. 그러니까 애트모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 거고, 애트모스라는 렌더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뒤에서 처리되는 거고,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요 마스터 버스 페이더에도 영향을 받아요. 그래서 이제 이게 뒤에 렌더를 해 놓으면은 이 위에 거부터 해서 정해놓은 배드의 데이터와
이제 오브젝트의 데이터가 같이 더해져서 이제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. 예, 이렇게. 그래서 이제 그 방식으로 해서 돌아가니까 지금 레벨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, 이제 일단은 요 애트모스를 키우고, 자, 우리가 별개의 플러그인 윈도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. 이렇게. 그러니까 지금 요 하나의 음원이 기타가 지금 가운데 있잖아요. 뒤로 와 있거든. 이러면 뒤에 이쪽에 있고, 이렇게 위치를 내가 마음대로 지정해 놓을 수 있고, 또 거기에서 밑에 있는 요 위아래, 예, 우리가 위아래 부분도 사운드를 지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. 이게 지금 스프레드를 줄이고, 이게 음원에 따라서, 음원이 만약에 이 음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가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사인파를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. 유틸리티 테스트 오실레이터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뮤트를 풀고 플레이는 끄고. 오케이. 그러면 자, 지금 요 430Hz, 오케이, 그냥 편하게 480Hz를 놓고 위치를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. 지금 이렇게 끊어지는 것은 이제 인코딩과 디코딩 그 시간이 있으니까.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음악을 통해서 패닝할 경우에는 요 끊어지는 경우는 별로 이렇게 발생하지 않아요. 이렇게 우리가 위치를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, 여기에. 그래서 자, 한번 이 프로젝트를 끄고 제가 믹스를 해놨던 그 세션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그래서 그럼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고, 믹스를 일단 해놓은 거니까 여기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. 일단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. 이게 사운드가 안 나오는 이유는 이 OBS의 문제일 것 같아요. OBS에서 갔다가, 그렇죠. 네, 사운드가 나옵니다. 이렇게 지금 레벨 좀 키우고, 자, 올겐의 패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오토메이션을 이제 해놓은 거예요. 왔다 갔다 하게끔, 뭐 앞뒤로도 이렇게 사운드가 돌아가게끔.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에어팟을 듣고 계시더라면 제가 듣는 소리랑 거의 똑같을 거예요. 3세대인데, 예. 그러니까 이제 요 레벨 미터는, 자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지금 배드예요. 배드의 레벨 미터.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우리가 바이노럴로 듣는, 그래서 여기서 피크와 RMS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그 라우드니스 미터를 확인하셔야 돼요. 그래서 라우드니스에서
이 전체적인 요 인티그레이트 되는 레벨이 마이너스 18 dB 이하래야 돼요. 그러니까 절대로 안 넘게, 예, 그러니까 마이너스 18 dB를 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야지 우리가 실제 인코딩과 디코딩 상황에서 바이너럴로 들었을 경우에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. 자, 루프를 제가 탐탐이 많은 부분을 일단 해볼게요. 그래서 탐탐만 한번 솔로로 들어보겠습니다. 로직 경우에는 이제 포함된 리버브에서 여기서 우리가 요 7.1.2 그 서라운드 포맷으로 된 리버브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불러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프리셋 중에서 그 프리셋에 가보면은 요 서라운드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각각 그 7.1.2 이렇게 서라운드 포맷으로 이제 가상의 공간을 구현해 놓은 그 이 결과물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7.1.2 같은 서라운드 포맷의 공간성으로 리버브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여기서. 그러니까 자, 이렇게 지금 놓고 만약에 하이탐을 내가 위치를 마음대로 해놓을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실제 드러머가 딱 앉아있는 위치에서 하이탐, 미드, 로우탐, 예, 플로우탐이죠. 이 위치에 맞게끔 패닝도 해놓을 수가 있겠고, 킥이 요 가운데에 있고, 스네어를 약간 뭐 원하면은 왼쪽에 이렇게 원래 있는 위치에다가도 해놓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 가장 자연스러운 그 원래 드러머로 연주를 하는 그 위치에 맞게끔도 패닝을 해놓을 수가 있겠고, 아니면 이제 공연장에서 드럼이 뭐 왼쪽 앞부분에 있고 베이스가 가운데 있고 기타나 피아노가 뭐 오른쪽에 있고 청중들의 사운드가 여기 뒤에 있고, 그러니까 그렇게도 믹스해 놓을 수가 있죠.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이제 그 위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우리가 파라미터들을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. 네, 이렇게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에어팟이나 헤드폰으로 들으실 경우에는 지금 이 위치 공간감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. 단순하게 그냥 뭐 좌우에 팬텀 이미지만 말하는 것이 아닌 거고, 요거만 말하는 것이 아닌 거고, 이게 이제 위아래랑 좌우에 여러 가지 사운드가 있다라는 얘기니까.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솔로를 다 풀고 이렇게 지금 믹스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여러가지 뭐 플러그인을 걸고 여러가지 이렇게 믹스를 하실 수가 있죠.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애트모스 믹스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쓰시려면은, 그럼 내가 소리를 예를 들어서 뭐 탐탐이건 기타건 뭐건 간에 원하는 위치로 내가 마음대로 보내려면은 그 소스 안에 있는 소리들이 가능하면 직접음만 남겨놓는 게 일단은 가장 좋아요. 그래야지 내가 만약에 뭐 탐탐을 플로우탐을 왼쪽 아래에 두었는데 오버헤드에 껴있는 플로우탐 소리, 아니면 뭐 그 두 번째 탐에 있는 플로우탐 소리, 그럼 이 위치라는 것이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놓는, 자유롭게 로컬라이제이션을 해놓을 수 있는 것을 줄이니까. 왜냐하면 소리라는 것이 나는 패닝을 해서 플로우탐을 오른쪽 이 뒤에다 놨는데 하이탐에도 플로우탐 소리가 있다면 그럼 거기에도 있는 거고, 요 두 개에서 소리들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가장 좋은 이 애트모스 믹스를 만들려면은
원래 녹음할 때부터 그렇게 뭐 7.1.4건 뭐간에 서라운드 포맷으로 녹음을 해놓고 그걸 각각의 마이크마다 1대1로 해서 배드를 해서 가거나,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믹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죠. 그건 공연장에서 7개, 마이크 12개 해놓고 수능이랑 똑같으니까.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멀티를 녹음해서 내가 킥의 위치를 마음대로 정하려면은 그럼 킥 소리만 뽑아내면 좋죠. 그러니까 각각의 그 우리가 고립하는 거, 분리하는 거, 아이솔레이트 한다고 얘기했던, 저랑 같이 계속 얘기했던 톤 쉐핑에서 기본적인 기술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이 애트모스 같은 이 서라운드 믹스를 자유롭게 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왼쪽 뒤로 보내면, 왼쪽 위로 보내면은, 뭐 앞쪽 어디에 보내려면은 그 소리가 거기서만 들리게, 거기서만 들리게 해놓고,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그 버추얼 스페이스 안에다 그걸 넣어놓는 거니까. 그래서 그 안에서 공간성을 부여하고 리버브를 더하고 해서 정확한 위치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믹스를 끝내면은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. 바운스 누르고, 지금 이제 일단은 바로 mp3로 이 바운스는 안 돼요. 우리가 이 바이너럴이나 뭐 여러 가지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서라운드 바운스를 포함한 바이너럴 믹스는 PCM에서 웨이브스나 뭐 AIF로 이렇게 이제 출력하면 되고,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바운스를 해놓고,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메일로 보내거나 파일에서 뭐 아이튠스에서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러니까 음악 재생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안드로이드에서 듣고 애트모스 모드를 켜놓으면은,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신 것처럼 그 7.1.4 이 서라운드 믹스를 해놓은 것이 그대로 재현이 돼요. 이게. 그러니까 사실상은 뭐 일단 공식적으로 애트모스가 지원이 되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간다면은 이제 여기서 멀티 파일들을 보내야만 되는데, 그러니까 7.1.4에 맞게끔 각각의 배드와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것들이 가야지. 그래서 이제 그것을 플레이백을 해놓을 때 그 데이터들과, 그러니까 배드에 있는 오디오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포함해서 이제 그게 소리에 대한 위치들을 다시 디코딩 작업에서 정하니까, 그래서 그 작업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, 그게 애플 뮤직처럼 뭐 타이달이랑 몇 군데처럼 애트모스 포맷을 제대로 지원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그렇게 해야 이제 진정한 애트모스 모드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고,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뭐 카톡을 통해서 메일을 주고받거나 하는 그런 메일에는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채널처럼 두 채널로 바운스를 해놓은 것을 보내서 이제 애트모스 모드로 들으실 수가 있어요. 그게 바이노럴이니까. 그러니까 바이노럴 방식으로 이제 두 개의 파일로 저장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. 근데 그 가운데 이 애트모스라는 것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, 디코딩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원래 인코딩을 해놓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것을 디코딩해서 여러분들이 이 애트모스 믹스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상은 우리 그 유튜브나 뭐 국내에 있는 아직 애트모스를 정식으로 지원하지 않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버전을 올려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일반적으로 스테레오 믹스 해놓은 거, 그 다음에 애트모스 믹스로 해놓은 걸 올려놓는데, 그거를 지금 아직까지는 스트리밍 호스트가 지원을 안 하니까 그냥 바이노럴 파일, 그래서 그게 뭐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은 그냥 스테레오 레프트 라이트에 약간 좀 뭐 레벨이 커 있거나 뭐 어떤 그 스테레오 바운스 해놓은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겠죠.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정을 해놓으면 돼요. 이렇게. 그래서 이 바운스는 두 채널로 일단 하는 거고, 물론 이제 서라운드 바운스에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정확하게 그 애플 뮤직이나 뭐 이렇게 애트모스 방식으로 이제 보내려면은 여러분들이 믹스를 다 끝나고 마스터까지 해서 그걸 보내서 그게 진정한 애트모스 포맷으로 해서 이제 음원 스트리밍이 되게 만들려면은, 그럼 여기서 그 프로젝트를 엑스포트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엑스포트해서 요 아래에 내려가 보면은 여기 밑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 엑스포트에
Project as ADM-BWF라는 게 있어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이게 그 ADM-BWF라는 것이 이제 이 스파셜 오디오, 예, 그러니까 애트모스처럼 이렇게 서라운드 포맷으로 된 그 마스터 파일을 출력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출력된 것을 이제 애플 뮤직이라는 데 보내면, 아, 이것은 이제 애트모스로 믹스해 놓은 것이구나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겠죠. 예, 이렇게. 그래서 뭐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많이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좋은 뭐 이미 만들어 놓은 스테레오 믹스 세션을, 로직 세션들을 불러서 그걸 이제 애트모스 모드로 바꿔놓은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패닝해서 여러분들의 창의력들을 조금 더 해서 한 번씩 시도해 보시면 좋은 그 도구가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애트모스가 이제 100% 모든 음악이 그렇게 될 거다, 이렇게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.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고, 그 다음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이 음악 업계를 바꾸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예, 이렇게 뭐 일단 두 번에 걸쳐서 대략 1시간 동안 이 애트모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. 그래서 뭐 아직 저도 열심히 많이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로직으로 믹스했던 것들을 하나씩 불러서 이제 애트모스로 믹스해서 실제적으로 모니터도 해보고, 뭐 헤드폰도 여러 가지 골라가면서 모니터 해보면서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계속 트라이아웃을 해보고 있습니다. 좋죠? 네, 그냥 마냥 뭐 애트모스니까 프로들 아니면 필요한 사람들만 하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, 이게 이미 너무 가까이 와버렸어요. 예,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돼요. 예, 믹싱 실력을 키우는 것부터 해서 이 부분도 같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장호준입니다. 구독하시고 많이 알려주세요. 네.